한약이 간독성을 유발한다는 뉴스는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저희 팀은 한약이 간독성을 정말 유발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품고 관련 내용을 탐구해 보았습니다. 사실 한약이 간 손상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약인성 간손상 비율은 한약과 양약이 비슷합니다. 둘째, 한약 간손상은 대부분 처방되지 않은 한약에서 발생했습니다. 셋째, 한약이 간 손상을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약이 간 손상을 유발할 수도 있지만 이는 양약도 마찬가지이며 모든 한약이 간 손상을 유발하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간 손상 비율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양리학 저널에 등재된 논문에 따르면 7,511건의 약인성 간독성 사례 중 양약이 원인인 사례의 비율은 60.7%, 한약은 25%, 병용 투여는 7.7%였습니다. 한약의 연간 처방 건수를 합치면 약 2,500만 건이고 양약의 경우 3,500만에서 4,000만 건 정도이므로 양약과 한약 사이의 간손상 비율은 크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다음은 처방되지 않는 한약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의협신문에서는 한약이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근거가 된 논문에서 대부분의 환자가 처방전 없이 한약을 복용했습니다. 따라서 한의사의 진료와 복약 지도에 맞춰 처방할 경우 간독성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편 도리어 한약을 통해 간 질환을 치료한 사례들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대한한방내과학회지에 따르면 한약으로 간 경변을 치료할 수 있음은 물론 근골격계 질환을 치료하면서 환자의 간 기능이 개선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약은 양약에 비해 간독성이 유의미하게 크다고 볼 수 없으며 도리어 간을 치료하는 약물로 존재합니다. 다음은 모디파이드 루켐 스케일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모디파이드 루켐 스케일이란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간손상 평가 지표인 루켐 스케일을 한국 의사들이 조정한 기준입니다. 본래 이는 7개 항목으로 평가하지만 모디파이드 루켐은 여기서 2개 항목을 변경하고 1개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첫째, 증상 발현까지의 시간의 기준을 변경해서 간 손상의 원인을 한약으로 판단하도록 유도합니다. 실제로 한약을 한 팩 먹고 88일 후에 간 손상이 진단된 환자도 한약에 의한 약인성 간 손상으로 진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종으로 구성된 한약은 무조건 플러스 1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약은 대부분 다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셋째, 간 손상의 명백한 조직학적 근거가 있으면 무조건 플러스 1점을 부과합니다. 양약으로 인한 간 손상이 의심될 때는 검사하지 않고 한약으로 인한 간 손상이 의심될 때는 검사를 시행하여 통계로 왜곡되는 데 악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약은 거의 모든 사례에서 3점을 기본으로 받을 수밖에 없으며 여기서 1점만 더 받으면 한약으로 인한 간 손상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한의학은 간독성을 유발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사용하면 한약의 위험도는 감소하며 양약과 마찬가지로 안전합니다. 물론 한약을 복용하기에 앞서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 아래 처방이 있을 때만 복용하셔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한약을 복용하기에 앞서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 아래 처방이 있을 때만 복용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